사천시가 우주항공 복합도시 구역 지정을 위해 용역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우주항공청 본청사를 포함한 국가산단 전체가 복합도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구역 결정은 연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1919년 3월 시작된 진주 독립 만세운동은 그해 4월까지 이어졌으며 반성면에선 4월 3일 장날에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주민들의 뜻으로 진주 일반 성면에 독립만세운동 기념비가 건립됐습니다. 진주시 금산면 친수생태공원이 불법 캠핑족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행정의 단속 부족과 법적 합점으로 인해 캠핑카와 텐트의 장기 주차와 알박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연안공과대학교가 AI DX 센터를 개소하며 항공정비 시뮬레이션 등 첨단 기술 체험과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한 AI 플러스 X 프로그램 확장으로 지역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진주고등학교가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영태 총동창회장 초청해 진주고의 역사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갈 과제들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 복합도시 구역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용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우주항공청 본청사가 국가산단으로 결정되면서 이 구역까지 복합도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구역 결정은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주민공청회와 경남도 심의를 거쳐 올 연말쯤 나올 전망이며 복합도시 부지 조성에는 약 3조 원가량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 복합도시 구역 지정에 나섰습니다. 시는 용역 착수 보고를 열고 향후 진행 과정을 논의했습니다. 복합도시 개발 사업은 우주항공 관련 산업과 교육, 연구 기능이 결합된 자족형 도시입니다. 우주항공청 본청사가 국가산단으로 결정되면서 용연면에 조성되는 복합도시의 밑그림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고려해 시는 국가산단 전체 부지를 복합도시 구역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합도시 면적은 기존 구상보다 108제곱미터가 늘어난 672만 제곱미터, 203만 평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복합도시는 1, 2단계 구역으로 역할을 나눠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일단 우주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2단계는 그분들이 또 주거할 수 있는 상업, 주거, 관광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지금 우리 사천시청 주변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인근 1단계 구역은 기업과 연구기관 등 클러스터 조성이 핵심입니다. 2단계 구역은 시청이 있는 행정타운과 연계해 개발될 걸로 보입니다. 구역 지정은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주민공청회와 경남도 심의를 거쳐 올 연말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복합도시 부지 조성은 3조 원가량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원 조달과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선 특별법 통과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1919년 3월 18일 시작된 진주 지역 독립 만세 운동은 4월까지 지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특히 반성면에선 4월 3일 반성 장날에 맞춰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옅어지는 지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일반 성면에 독립 만세 운동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김순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천이 벗겨지며 모습을 드러낸 기념비. 그 위엔 1919년 4월 3일 반성장날의 뜨거웠던 외침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반성 주민들의 독립의지가 읽힙니다. 3월 1일 서울에서 진행된 독립만세운동 후 3월 18일을 기점으로 시작된 진주 지역 만세운동. 만세운동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그해 3, 4월 줄곧 이어졌습니다. 수곡면과 문산읍에 이어 이곳 일반 성면에서는 4월 3일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반성 독립 만세운동을 이끈 이는 김기엽 지사. 김 지사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독립 만세를 외치며 분연히 떨쳐 일어났습니다. 기념비는 반성에서 있었던 독립 만세운동을 잊지 않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면민들의 뜻을 따라 주민 참여 예산으로 건립돼 그 의미가 더 깊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다 기억에 사라지고 후손들도 잘 모릅니다. 대대손손 나라 사랑하는 영광된 장소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당시 진주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은 2만여 명의 군중이 참여하는 등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였던 걸로 알려집니다. 특히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린 기생 만세 운동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우리 반성과 같이 이렇게 지역별로도 만세 운동을 열심히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서울 중심의 역사 속에 옅어지고 있는 지역 만세운동사. 반성에 세워진 이 기념비가 잊혀가는 지역사를 다시 환하게 비출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계속해서 심각 상태인 가운데 8일 경남 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오후 1시 45분쯤 남해군 고연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약 55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또 오후 2시 10분쯤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헬기 10대를 투입해 약 1시간 17분 만에 주불을 잡았습니다. 한편 지난 7일 하동군 옥중면에서 시작돼 산불 2단계가 발령됐던 산불은 8일 오후 12시 발생 약 24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옥중 산불의 영향구역은 약 70헥타르, 전체 화선은 5.2km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완소 도지사가 하동과 산청 산불 현장을 찾아 신속한 피해 복구와 실질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동 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한 박 지사는 관계자들로부터 화재 발생 경위와 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복구 방안과 피해 조사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또 산청 시천면 중태마을로 이동해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주민 건의 사항을 들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요청과 도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경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도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협의회 임직원들은 8일 산불 피해가 큰 산청군과 하동군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두 자치단체에 각각 1,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협의회는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입은 창녕군에도 1,000만 원의 성금을 지원했습니다. 진주 금산면의 한 생태공원이 불법 캠핑족들의 알박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의 자산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사유화되고 있는 현실.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단속은 미비하고 법적 허점은 여전합니다. 무료 야외 캠핑장으로 알려지며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이를 막아야 할 행정이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캠핑족들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행정과 법 집행의 문제점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나무 숲과 남강을 품은 자연의 쉼터, 진주시 와룡지구 친수 생태공원입니다. 이곳은 시민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곳 주차장을 10여 대의 캠핑카가 오랜 기간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하루 전에 부착한 7개의 스티커는 다음 날 오후에도 모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캠핑카 아래로는 의자와 작은 화롯대가 놓여 있고 불을 피운 흔적이 보입니다. 온라인에 무료 야외 캠핑장으로 소문이 나며 야영과 취사가 금지됐음에도 장기 주차를 해놓고 숙식을 해결하는 캠핑족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겁니다. 서울에서 한번 보고 데려왔어요. 그런 데려왔는데 내가 정말야지. 1박만 허용되는 잔디광장에서는 텐트 알박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목 좋은 곳을 차지한 텐트 내부는 인적이 없고 주위로 쳐진 거미줄에서 장기간 방치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십니까?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취사가 금지돼 있음에도 화로를 무단 설치한 텐트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사람은 지금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는데 뭐 텐트만 이렇게 맨날 며칠 그대로 있습니다. 캠핑 겸 나들이 겸 나오는데 이런 알박기가 많으니까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같은 캠핑카와 텐트 알박기는
각각 주차장법과 하천법 위반으로 진주시가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CCTV 같은 단속 시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장기 주차 단속 시한쯤 바로 옆자리로 옮기면 단속이 어려운 점 등 법의 허점도 있어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원래는 여기는 캠핑카 놓으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보치도 소용이 없어요. 또 갖다 놓고 떼고 또 갖다 놓고.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야영 시설 알박기, 개인 차원의 법 준수와 함께 단속 강화, 타 지역의 캠핑카 전용 주차장 확충 등 행정에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 수곡면 덕수정에서 서부 경남 5개 시군의 9개 정이 참여하는 궁도대회가 8일 열렸습니다. 대회는 150여 명의 궁도인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진주시 궁도협회가 주최하고 덕수정이 주관했습니다. 진주시가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반려동물의 입양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8일 한국폴리텍대학 주민쉼터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유기동물 입양, 사진 전시, 반려동물 등록제와 반려 에티켓 홍보 등이 진행됐습니다. 진주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반려견 5마리도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시는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입양 시 입양비, 입양 장려금, 보험비 등을 지원합니다. 입양을 원하는 시민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 정보를 확인한 후 진주시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해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 이제는 교육 현장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안공과대학교가 AI DX 센터를 개소하며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무형 융합 교육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강철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니터 앞에 선 학생이 항공기 부품을 불러오고 시스템 화면에서 수리 공정을 시뮬레이션합니다. 8일 문을 연 연암공과대학교의 AI DX 센터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항공 분야의 조립 공정을 체험하는 겁니다. 센터는 러닝존, 테크존 등으로 구성된 목적별 학습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 센터를 통해 가지고 지역 사회의 그 주민들, 또 학생들, 또 기관의 또는 기업의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직접적으로 AI 생성형 체험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체험을 하게 되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AI 활용 수업부터 시민 대상의 디지털 기초 강의까지 맞춤형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항공정비와 같은 첨단 공학 분야의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 현장에 가까운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기대감이 큽니다. VR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AI 체험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이제 미래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고 학생들이 느끼면 굉장히 얻어가는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측은 AI 플러스 X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산업에 맞춰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 향후 사천의 우주항공, 창원의 ICT 산업과 같은 지역 전략 산업과의 연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AI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이번 센터 개소는 지역사회에서 열린 디지털 교육 공간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체계적인 해양 쓰레기 관리와 저감을 위해 해양 쓰레기 분포 지도가 제작됩니다. 경남도는 연안 시군으로부터 추천받은 해양 쓰레기 발생 지역 112곳을 대상으로 계절별 쓰레기 분포 현황과 발생량을 모니터링해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분포 지도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해양 쓰레기 관리 정책과 수거 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산불 피해 중소벤처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해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대 10억 원 한도로 대출 기간은 5년입니다. 공단은 대출 금리를 1.5%로 인하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대출 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 희망 시 관할 지자체에 피해 신고 뒤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천시가 다음 달 시행되는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앞두고 교통복지카드 발급에 나섰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천시에 주소가 있는 6세부터 18세까지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복지카드를 받으려면 본인일 경우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교통복지카드를 사용하면 5월 7일부터 시내버스를 하루 3번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천문화재단이 2025 인문학 콘서트 1회차 강연을 진행합니다. 이번 강연에선 후포리 남서방으로 유명한 남재현 박사가 100세 시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주제로 단상에 나섭니다. 오는 24일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사천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남해군이 최근 발생한 영남 지역 산불로 인해 잠정 연기됐던 꽃피는 남해 행사를 이번 달 18일부터 이틀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며 충렬사 광장에서 국민고향 남해 오락관을 시작으로 난타와 퓨전국악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어 저녁 7시 30분엔 개막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은 당초 예정돼 있던 드론 라이트 불꽃쇼는 산불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지속에 따라 취소됐으나 남해대교 드론 라이트 쇼는 정상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진주고등학교는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명문학교 중 한 곳입니다.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주고 총동창회장이자 진주한일병원 원장인 김영태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올해 진주고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주고등학교는 인재 육성을 통한 조국 독립과 민족 정신 배양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1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배출된 3만 3천 동문들은 조국의 해방, 독립,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던 훌륭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장을 맡음으로써 정말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지만 영광스러운 자리라 생각하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10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번 행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슬로건이 영광의 100년을 넘어 희망의 100년을 향하여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 진고가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를 쌓아온 그 찬란하고 빛나는 영광의 발자취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 다가올 희망의 미래 100년을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새 출발의 의미입니다. 네. 이러한 의미와 함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 진주고등학교가 누려온 영광의 100년은 오로지 우리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 지역사회의 절대적인 도움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념 행사도 동문들만의 행사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그 의미를 나누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진주고는 지난 100년 동안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어떤 분야에서 진주고 출신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정계 및 재계에도 기라성 같은 분들도 많지만 음악이나 문학, 미술 등 문화계와 체육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 대표적으로 송길성 전 SK그룹 회장님, 작곡가 이상근, 이봉조, 이재호 선생님, 서예가 정도준, 그리고 한국 축구계의 홍경구, 조강래, 최진환, 윤빛가람 선수가 있고 지금도 파키스탄을 비롯한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있는 조경래 동문, 원자력계의 거장 조영충 박사, 광통신 발전의 선구자 강민호 박사, 블루오션의 창시자 김희찬 박사 등 국내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동문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총동창회장으로서 동문 간의 유대 강화와 또 모교 발전을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도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의 비전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우선 우리 동창회가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 특색 사업 중 하나는 동문 문집의 발간입니다. 이것은 참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인데
이것처럼 차후 전문 영역별 인력 풀과 함께 전문가들을 영역별로 분류하여서 정보를 집합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동문들 간, 지역 간 서로의 네트워크를 치밀하게 연결하여서 동창 회원들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진주고 45회 졸업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학창 시절에 특별한 추억도 있을 거고요. 또 진주고가 회장님께 좋은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 당시에 재직하시던 모든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학생들을 지도하셨고 밤에 숙직을 하시면서도 수업 자료에 대한 공부를 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개인적인 추억으로는 학창 시절에 축구부가 전국을 3연패 했던 것, 그리고 체육 시간에 비봉산에 올라가서 씨름을 했던 일, 지금 생각해도 미소가 떠오르는 추억이 참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주고 후배들과 또 지역 청소년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후배들과 지역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직과 배려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자신에게는 정직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으로서 이것을 바탕으로 자기 가치관에 대한 미래 설계와 더불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향을 깊이 고민하고 지켜나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주고등학교의 역사와 더불어 앞으로의 비전까지 들어봤는데요. 100주년을 맞아 더욱 발전하는 진주고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한편 일교차가 크게 나는 요즘인데요. 가축 건강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보온 장치를 가동해 주시고 내부 습도는 60% 내외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4도, 사천 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15도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오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8도, 세종 4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8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비가 오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29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2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비는 금요일에 그쳤다가 토요일에 한 차례 더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꽃샘추위가 예상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